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핵 확장 억제력을 이건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마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하이오급 켄터키 함은 핵무장이 너무나 이제 놀랍죠. 24기의 이제 그 핵 탄두가 있고요. 네. 한 탄두당 이제 12개의 그 다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개의 탄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위력은 얼마냐 하면은 히로시마의 2차 대전 때 미국이 투하했던 그 위력의 한 5배에서 50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240기가 실려 있고요. 네. 그 경수로, 네. 경수로에서는 그 원자로이고 220메가와트 정도이고 한 번 그 운항을 시작하면 6개월 정도 그 해저에서 운항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핵무기가 한 50개에서 60개,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될 것인데 북한의 핵보다도 훨씬 뭐 한 10배 내지 한 100배 정도의 위력이 있는 그러한 핵 잠수함입니다. 이게 유례 없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 유례가 없습니다. 네. 원래 미국의 그 전략핵 잠수함 핵 자산은 네.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미국의 고위 군사 지도자만 그 승선할 수 있고요. 우방국이라도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은 소련하고 대결할 때 만들었던 것으로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다니고 있으면서 제2격 능력으로서 그걸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에 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핵무기가 50개 내지 60개를 갖고 있고 대륙간 탄도탄부터 해가지고 미사일 실험을 2020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거의 한 100수십 획을 그 미사일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정말 그 북한의 핵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불안을 너무나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동안 말로만 핵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76%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오하이오급 켄터키 함을 한국에 파견하게 되었고,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올라가서 정말 미국이 핵 확장 억제력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한 거죠. 지난 4월 26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방문해가지고 이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워싱턴 선언이고 핵에 대한 워싱턴 선언이고 두 번째로는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에 보면은 미국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그러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핵이란 단어가 16번이 나와요.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겠다. 핵무기 사용을 처음으로 공표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핵작전 계획을 공동기획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이제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언적으로 해놔놓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켄터키 함에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올라가서 그 약속한 16가지의 단어가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을 네. 눈으로 보여준 경우라고 합니다. 네네네. 미국이 아무리 뭐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네. 핵 잠수함을 보내고 이 직접 대통령을 핵 잠수함에 승선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희 국력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예.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너희는 우리 동맹이니까 네. 이 정도 해줄게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그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북대서양 동맹기구 그러니까 나토 국가다 미국과 거의 뭐 국력이 1, 2, 3, 4, 4, 5 등 뭐 6, 7등까지 가는 G7 국가 중에서 G6가 이제 나토 국가 아닙니까? 그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이제 핵무기를 지금 아직도 주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사실 이제 평화적 원자력 능력을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 이제 간섭만 안 하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지금 핵 비확산 체제라 해서 NPT 체제, 지금 NPT 체제의 그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평화적 원자력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40몇 개국이 되고 NPT 회원국들은 184개국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은 NPT 체제를 탈퇴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 미국으로서도 굉장한 충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NPT 체제를 만들면서 소련하고 약속하기를 동맹국들은 전부 핵우산을 제공해가지고 핵무기를 안 만들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런 약속을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갑자기 핵무기를 만든다고 나서게 되면은 NPT 체제도 붕괴가 되고 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위신도 깎이게 되고 또 한국의 또 국제 규범 준수국으로서의 그 위신도 이제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한미 양국 대통령이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제 토의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모든 핵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테니까 핵무기 만들지 마라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 만큼의 예. 충분한 과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 예. 만들지 말라는 어쨌든 한국을 약소국이 아닌 이제 강대국으로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